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세계지리 제10강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이동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는 가하다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수력, 지열, 풍력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먼저 가를 봤더니 필리핀, 그 다음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있는데 물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나라들은 지각판의 경계에 있죠. 그러니까 신기조산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자, 이런 곳에서 발전량이 많은 건 지열이죠. 지열. A는 미국, 브라질, 중국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미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독일, 영국 이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영국은 유럽에서도 서쪽에 있는 섬 나라죠. 그래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강해요.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풍력 발전에 유리하더라. 자, 그래서 나는 풍력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캐나다가 있죠. 자, 캐나다는 위도가 꽤 높은 곳에 있어서 과거에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에 유리하죠. 자, 그래서 다는 수력이다. 자, 그러면 A는 미국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풍력은 조금 애매하다 하더라도 자, 수력을 봤더니 B 국가가 1등이죠. 네, 중국이에요. 자, 중국은 일단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중국은 지형을 보면은요. 서쪽이 높고 서고 동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죠. 그리고 큰 강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서쪽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샨샤댐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죠. 자, 그래서 B가 중국이다. 그러면 이제 C는 이제 브라질이 되겠죠. 자, 브라질은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정말 독보적으로 많은 하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중국에 이어서 2등이다. 물론 캐나다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풍력 발전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영국 보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중국이 1등, 그 다음에 브라질이 아마존강이 있으니까 2등, 그 다음 캐나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빙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건 수력 발전이죠. 그 다음 지열하고 풍력 가운데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풍력 발전이고요. 3번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건 수력이죠. 그 다음 4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A, 미국이 B, 중국보다 많다. 1인당이니까 선진국인 미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 다음 5번 A, 미국은 아메리카, B, 중국은 아시아, C, 브라질은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2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하는데요. 저개발 국가는 당연히 아니고 국토가 넓고 개발 잠재력이 큰 자원이 풍부해서 인구도 많고요. 그런 나라를 묶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브릭스 가운데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고기 조산대가, 그러니까 고기 습곡 산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남쪽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드라켄스버그 산맥이라고 하는 고기 스콕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운데 60% 이상, 70% 이상 의존하는 나라도 있네요. 그래서 브릭스가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가자원은 석탄이 되겠네요.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가에 따라서는 20%대, 그 다음에 30% 초반, 40%가 넘지 않는 나라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볼게요, 일본을 보면은, 자, 석탄이 30% 정도 되니까, 나하고, 그 다음에 가나도 아닌 다른 에너지 자원, 두 개를 합치면, 대략 70% 정도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 한 25%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한 에너지원이 50%가 넘어가죠. 50%쯤 되겠네요. 더하기 빼기가 조금 약해서. 자, 그러면, 자, 일본을 봤을 때 석탄은 30% 정도. 그러면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운데 일본은 어떤 자원을 더 많이 쓸까?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 시점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에서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의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나가 석유라 그런다면 일본이 석유를 25%밖에 쓰지 않는다? 자국 내에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이제 브라질하고 러시아인데, 자,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천연가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자, 러시아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석탄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하고 석유도 많이 나오고 이용하기에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모두 풍부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고위도에 있다 보니까 난방 에너지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값이 싼 걸 자기 나라 안에서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값이 비싼 건 되도록이면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석유보다 훨씬 많아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심이다. 그래서 B가 러시아예요. B가 러시아고요. 그럼 당연히 A는 브라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기억, 프랑스는 석유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이건 더하기 빼기죠. 자, 프랑스는 석탄은 한 5% 정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5% 잡을게요. 그럼 두 개 합쳐서 40% 정도, 그럼 나머지 60이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석유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그 다음 니은, 가의 석탄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이다. 자, 석탄의 최대 수출국은 연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탑 2예요.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 중 어느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가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그 다음 리을, A는 B보다, 브라질은 러시아보다 국가 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브라질은 아마존강이 있어서 수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세계 발전량과 연평균 소비량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옳은 것은 세계 발전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석탄이에요.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운데서는 당연히 석유로 발전하는 게 훨씬 적어요. 석유는 이제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업의 원료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전량으로 쓰이는 건 얼마 없다. 그 다음에
세계 연평균 소비량 증가율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증가율이 가장 높죠. 그걸 보고서 나가 천연가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가 석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군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러시아하고 이란이네요. 두 나라는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 그래서 가에서 비율이 높은 B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미국은 선진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의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석유는 당연히 많이 쓰겠죠. 수송용으로도 많이 쓸 것이고. 자, 그래서 나에서 봤더니 천연가스는 이미 뭔지 알았고요. 그러면은 A하고 C 중에 뭐가 석유고 뭐가 석탄일까? 당연히 나에서 비율이 높은 A가 석유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석탄이 될 거고요. 자, 다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인데 두 국가는 전 세계에서 석탄 수출량 탑 2에 해당해요. 당연히 석유는 일정 비율 이상 쓰지만 그보다도 지금 보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걸 보고서 C가 석탄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선택지를 보면은요. A는 석유는 주로 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는 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죠. 천연가스도 신기조산대 주변. 그 다음에 2번 B는 주로 제철 공업용으로 이용된다. 제철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건 석탄 가운데서도 역청탄이죠. 그 다음 3번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석유,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B는 천연가스는 C, 석탄보다 중국에서 소비량이 많다. 중국은 석탄 소비량이 독보적이죠.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해요. 그 다음 5번 C는 A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을 수가 없죠. 정답은 3번. 3번 다음 글의 가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하게 매장된 가 수출을 통해 자, 이것만 보고는 석유인지 천연가스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나를 볼게요.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비되는 난방용이래요. 가정에서도 물론 난방용으로 많이 쓰겠고요. 일반 빌딩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나의 상당 부분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나가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석유가 되겠죠.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다 생산국이자 소비국가죠. 하지만 이제 국내 산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한다. 다는 석탄이 되겠네요. 1번 가는 주로 발전용 및 제철 공업용으로 이용된다. 석탄이고요. 그 다음 1차 에너지 중 세계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 석유죠. 그 다음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가 급증한 건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운데 상용화된 시기가 더 늦은 건 천연가스죠. 그 다음에 석탄하고 천연가스하고 비교하면 연소시 대기 오염 물질은 석탄이 더 많다. 5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그래프의 가라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은 것은 에너지 소비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는 석탄을 절반쯤 사용하네요. 자국 내에서. 그리고 나다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도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가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 가운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죠. 자, 그래서 가는 중국. 그 다음에 다는 에너지 소비 구조가 중국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으니까 인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 가운데서는 당연히 미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요. 인구도 3억 명이 넘어가고요. 러시아는 1억 한 4천만 명쯤 되는데 그래서 나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라가 러시아인데 자, 러시아는 자기 나라 안에서 천연가스의 비율이 요만큼이나 돼요. 확실히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심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5번. 그래프는 지역별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는 각각 서남아시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이다. 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봤더니요. 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가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는 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자, 이걸 바탕으로 나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시아에 있는 이제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 인도, 뭐 그걸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서남아시아하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곳은 당연히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겠죠. 자, 그래서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에 다가 서남아시아가 되겠네요. 1번 나하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많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나하고 가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을 보면은요.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셰일가스, 그 다음에 캐나다도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석유 수출량이 많다. 서남아시아가 석유를 훨씬 더 많이 수출해요.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서남아시아는 대체로 건조기후, 물이 너무 부족하죠. 그 다음 가다 중 석탄 생산량은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가장 많죠. 중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중 하나임. 자, 세 국가를 봤더니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에스파냐네요. 에스파냐는 스페인이라고도 하죠. 자, 이 가운데 아이슬란드는 네 가지 지금 제시한 에너지 가운데서는요. 지열하고 수력 발전만 존재감이 있을 거예요. 판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요. 고緯도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A를 봤더니 가하고 라에서만 지금 존재감이 있죠. A를 봤더니 가하고 라만. 그래서 가, 라는 수력 아니면 지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C, 에스파냐를 봤더니 에스파냐는 나하고 다하고 라는 다른 세 나라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은데 가는 발전량이 제로죠.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에스파냐에서는 하지 않는다. 수력과 지열 가운데 당연히 지열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지열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라가 수력이 되겠죠.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열과 수력 발전을 많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을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B 국가를 볼게요. B. 자, B를 보면은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지금 영국 때문에 대서양 연안에 있는 걸로 보이진 않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넓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편서풍이 영국에 부딪혀서 살짝 약해지는 감은 있지만 다시 강해지면서 덴마크도 1년 내내 바다에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다가 풍력이고요. 자, 이제 나가 마지막 태양광이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건 풍력 발전이니까 다네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큰 건 가지열이고요. 그 다음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다. 정답은 3번이네요.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네요. 1번에서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건 당연히 수력이니까 라저라. 그 다음 4번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개발이 유리하다. 태양광 나고요. 그 다음에 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큰 건 태양광이죠. 나저다. 정답은 3번. 7번 다음 글의 가나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 그래프를 AC에서 고른 것은 타이시린톤댐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걸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나 발전 단지가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낮에는 어떤 패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나가 태양광이 되겠죠. 그리고 밤에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대요. 가는 수력이 되겠네요. 자, A, B, C를 봤더니요. A는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가 있는 걸로 봐서 수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B는 필리핀, 그 다음에 튀르키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전부 다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지열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사실 나라별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자, A, B가 수력 지열이니까 당연히 C는 남아있는 태양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지도는 가나 에너지의 발전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각각 원자력, 풍력 중 하나이다. 자, 이 문제는 쉽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풍력이에요. 자, 원자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자국 내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여기에 있는 프랑스죠. 그리고 영국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대서양에서 1년 내내 편서풍이 강하게 부니까 풍력 발전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땅덩이가 크니까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는 원자력, 나는 풍력. 기억, 바람이 강한 산지 지역은 풍력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원자력 발전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풍력하고 세계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원자력이 더 많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발전 시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풍력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및 매장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굳이 매장량을 볼 필요는 없어요. 매장량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장되어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산량은 중요하죠. 자, 가나 다를 봤더니요. 가는 생산량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정말 독보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건 중국, 그 다음 인도네시아,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석탄이죠. 그래서 가는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사실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뭘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를 보면 좀 구분하기 쉬워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하려면 파이프라인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갈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죠. 이게 값이 제일 싸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먼 곳을 갈 때는 이제 냉동 액화 시켜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LNG 운반선으로 나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천연가스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은 선진국이에요. 유럽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유럽까지 수출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석유는 뭐 냉동 액화기술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땅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냥 유조선에 실어가지고 나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국제 이동이 쉬운 편이죠.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은요, 석유 천연가스를 이렇게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석유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봤더니 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만큼인데 다는 그거의 거의 2배쯤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도요, 이것보다는 얘가 확실히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다가 석유고요. 그 다음에 나가 천연가스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럽은 러시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다. 뭐 그거 보고 구분해도 되긴 하는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보고 구분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이렇게 구분하면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상용화 된 시기가 이른 건요, 석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석유고요, 천연가스가 제일 나중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D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석유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고요. D은 국제 이동량이 제일 많은 건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탄이 제일 적죠. 그 다음 리을,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남아시아이다. 서남아시아, 천연가스를 봤더니 서남아시아는 요만큼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유럽이나 아니면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생산량이 많네요. 자, 물론 석유는 서남아시아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유, 석탄, 수력, 천연가스 가운데 하나임. 자, 여기까지 뭐 확실하게 공부했으면 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거, 얘는 석탄이죠. 석탄이고요. 당연히 인도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것도 석탄이에요. 자,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하고 함께 더불어서 자국 내에서 천연가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자, 그래서 B가 천연가스예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주로 석유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얘는 석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비율이 꽤 높은 얘가 이제 수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D를 구분하면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자, 1번 A는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는 고생대 지층이 아니라 신생대 지층, 천연가스도 신생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이죠. C. 그 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A, 석유고요. 그 다음에 C, 석탄하고 D, 수력하고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 석탄이죠. 정답은 3번. 인도는 중국보다 석탄 소비량이 많다. 자, 여기서는 지금 비율이 비슷한데, 자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데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석탄 소비량 자체는 중국이 월등히 많다. 그 다음 5번, 국가 내 천연가스 소비량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보다 높다. 설명 반대로 되어 있죠. 3번,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및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그래프의 A, C에서 고른 것은 자, 다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뭐 80% 정도나 차지하니까 석탄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석유랑 천연가스는 사실 조금 많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1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를 보면 좀 구분하기 쉬워요. 자, 라틴 아메리카를 봤더니 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율이 요만큼 정도인데 가는 생산량 비율이 훨씬 높죠. 자, 요만큼이나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안 되고요. 비율로 치면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나가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가가 석유예요.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소비 비율을 보면은요. 자, 이제 이것도 뭐 혹시라도 문제가 다르게 바뀌어서 변형돼서 나오면 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유럽 같은 데를 봐도 좋아요. 자, 유럽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량 비율이 20%, 뭐 생산량 비율도 20%. 그래서 뭐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런데 천연가스를 봤더니 생산량 비율보다 소비량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유럽은 선진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고위도에 있잖아요. 뭐 북부 유럽, 서부 유럽들이. 그래서 난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 난방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구분할 때 유럽의 뭐 소비량 비율을 보면 구분할 수 있더라. 유럽의 비율이 더 높은 게 천연가스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게 석유다.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새 화석 에너지 자원의 용도별 소비량을 보면은요.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석유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만 주로 쓰이는 건 석탄이죠.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가정용 및 기타로 더 많이 쓰이는 거 C가 천연가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C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가, 다는 미국, 인도, 중국 중 하나이다. 자, 가나 다를 봤더니요. 가하고 나는 지금 A 자원이 정말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소비 특성에서. 그에 비해서 다는 A의 비율이 뭐 3위네요. 제일 적죠. 이걸 바탕으로 A가 석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 미국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는 1인당 소비량이 에너지 소비량이 가 나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미국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가보다 나가 그리고 나는 다보다도 더 많죠. 그래서 국가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그러니까 나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인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의 공통점인데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운데 뭘 더 많이 쓸까? 당연히 석유를 더 많이 써요. 자, 석유는 어느 나라든 수송용으로 일정 비율 이상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일정 이상 되는 데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뭐 석탄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가정용 난방연료, 연탄 같은 거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천연가스의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B가 석유고요. 그 다음에 C가 천연가스예요. 보기 볼게요. A의 국가 내 소비량 비율은 세 국가 중 인도가 가장 높다. 자, 나가 중국이고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했더니 중국이 조금 더 높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B는 화석에너지 중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석탄을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디귿 C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천연가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 C의 총 소비량은 나 중국, 그 다음에 다 미국, 가 인도 순으로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다는 각각 바이오 에너지, 수력, 지열 중 하나임. 자, 이 문제는 지금 네 국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먼저 B하고 D는 미국하고 브라질인데 두 나라에서만 바이오 에너지의 존재감이 확실해요. 자, 미국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A하고 D가에서만 존재감이 확실하고 다른 두 국가는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가가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열은 미국 당연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캐나다하고 브라질은 지열 발전 하긴 하나?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다가 지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지열 발전 관련 자료가 몇 번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B, 미국, 그 다음 멕시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많이 하죠. 그래서 봤더니 A, 캐나다에서 D 브라질이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못지않게 캐나다도 많이 하고, 그 다음 미국도 많이 하고요. 멕시코는 지금 상대적으로 적게 하네요. 자, 수력 발전 순서 역시, 그 다음에 비율 역시 앞에 있는 문제에서 몇 번 자료가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세계 1위는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과 캐나다는, 그 다음에 미국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번, 하천의 유량이 많고 낙차가 큰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다. 수력이고요. 그 다음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높다. 지열이고요.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바이오 에너지죠. 그 다음에 수력과 다 지열 가운데 세계 발전량이 더 많은 건 수력이죠. 정답은 4번. 자,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수력 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수력 발전의 비율이 원자력보다도 높죠. 자, 아무튼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다는 지열은 가 바이오보다 세계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바이오 에너지로 이제 옥수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 사탕수수도 많이 이용하니까. 6번, 다음 자료의 가나 에너지의 국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AC에서 고른 것은? 자, 얼음과 불의 땅. 자, 활발한 화산 활동은 가 발전에, 지열 발전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섬의 곳곳에 분포하는 빙하 지형은 수력 발전에 유리하죠. 가는 지열이고 나는 수력이네요. 자, 이제 이 자료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바로 위에 5번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열 발전은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요. 필리핀이나 튀르키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나라들. 자, 그래서 가가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력은 바로 앞에서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물론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수력은 A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C는 뭘까요? 얘는 태양광이죠. 자, 풍력은 일본이 아니라 영국이고요. 영국이 포함되어 있으면 풍력. 그런데 얘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태양광이에요.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